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이제 아마 모닝 텐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덕현이랑 형철이가 하는 걸 봤는데 나보다 훨씬 잘해. 내용도 나보다 훨씬 풍부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수빈이도 할 일이 있겠죠? 그래서 2월에 모닝 텐트 시작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마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제가 가득 채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자원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주원이 형은 아침 텐트는 안 해요. 네.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주원이 형이 또 시그니처한 컨텐츠들이 또 나갈 거예요. 주원이 형은 이제 아침 스케줄보다는 오후 저녁 스케줄에 본인 컨디션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침 스케줄에는 바꾸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모닝 텐트 3개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보니까 감독 얘기가 많았어요. 이 토트넘 스텔리니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영상도 올렸고, 야, 이거 포체티노 첼시 가겠던데? 그래도 돼요? 물론 포체티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았던 모습을 기억하는 경우에는 또 좋은 부분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모르겠다. 그 포체티노 첼시 얘기는 텐트에서 따로 다루지 않고 따로 콘텐츠를 생각을 할게요. 이미 우리가 영상을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 여름이니까. 자, 갑니다. 가야. 김민재 선수 얘기도 찌라시라도 해야죠. 김민재인데. 그거부터 갈게요. 자, 미리 얘기 깝니다. 자, 더선입니다. 더선이 어떤 곳입니까? 더선이 생각보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적중률이 생각보다 낮지 않다? 왜 그런 줄 알아? 진짜 그냥 막 던져. 사생활 100% 그것도 사실 옛날 얘기. 왜냐면 사생활도 지원해. 그냥 막 하니까 그중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더선에 있는 저널리스트들 중에 몇몇 저널리스트들은 그 팀에 나름대로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만하다.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왜 하냐 이거. 첫 번째 때도 왜 할까요? Why? 김민재고 맨시티니까. 또 가면 예를 들어 가봐. 저는 그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맨시티 링크가 났을 때 좋은 점은 그거 있잖아. 대한민국에 멋진 선수들이 많습니다. 멋진 선수들이 많은데 굉장히 좋은 팀들에 갔었죠. 근데 그거 한번 나 봤으면 좋겠어. 이 패배 지도를 받는 대한민국 코리안 리거. 이거 한 매력적이지 않나요? 지금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에 있으면서 명장들의 지도를 많이 받았었죠. 사실 손흥민 선수만 따져봐도 포체티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체티노 안 돼, 첼시 안 돼 이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축구, 프로축구 감독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위 1% 그 이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포체티노, 무리뉴, 누누는 좀 뺄게요. 콘테, 그러니까 다들 빅리그에서 우승을 한 감독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해보지 말할 것도 없죠. 알렉스 퍼거슨이잖아. 근데 이런 그 감독들인데 이 펩은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 어떤 여러 감독들의 성향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이 전술가, 이 유럽 축구, 아니 현대 축구를 가장 첨단에서 선도하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펩의 지도를 받는 코리안 리거는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코리안 리거 링크가 나면 그런 좀 기대감이 있어. 그래서 이강인 선수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를 떠납시다. 제가 여기 왜 써놨겠어요? 더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흘려 들어보면 된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게 더선이든 뭐든 간에 맨체스터 시티 펩의 팀과 연결이 된다라는 건 우리 선수들이 어쨌든 퍼포먼스가 좋다. 이강인 선수도 또 마요르카에서 이번에 헤타페 잡을 때도 좋은 역할을 했고, 김민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한국 선수로 주전 센터백으로 빅리그에서 리그 우승을 하는 걸 이제 눈앞에서 보기 직전 아니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찌라시성이라 하더라도 이런 링크가 난다라는 건 저는 기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독점이 예전에 그거 알아요? 그 더선 익스클루시브. 이게 더선 독점 아니야. 더선 독점이 잘 맞섰었던 이 팀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날입니다. 생각보다 더선 익스클루시브에서 아스날 이적설 적중률이 좀 높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워낙에 이거저거를 그냥 다 던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맞는 경우들은 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재미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얘기가 또 기가 막혀. 저 요지가 뭔 줄 알아? 요지는 옛날에 이쑤시개였죠? 네. 요지. 일본 표현인데, 맨유 그리고 맨시티가 김민재를 두고 경쟁을 펼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진다. 와, 이거 전설이죠. 네. 자, 그리고 현재 맨유, 리버풀, 토트넘, 맨시티에 관심을 받는. 존나 쩔죠. 네. 자, 더 갑시다.
펩 과르디올라는 김민재 팬이다. 근데 이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팬이라고 그러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뭐 열렬한 팬이다 그러는 경우에는 가끔 감독들이 그 선수를 정말 선호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펩 정도 되는 감독은 여러 리그, 특히나 나폴리나 이런 팀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눈여겨본다는 건데 솔직히 축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나폴리 경기를 챙겨봤대. 근데 김민재가 눈이 안 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축구 보는 눈 막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는 재밌으려고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봐서 재밌으면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스타TV를 볼 정도로 축구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딥하게 축구를 보는 분들인데 그걸 보고서 김민재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는 건 그건 좀 이상한 거란 말이야. 나폴리 경기를 보면 튀는 선수들이 몇 있어요. 김민재는 그 중에서도 튀어. 센터백이 이 정도로 튀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도 나폴리 경기를 봤을 때는 당연히 눈에 띄었겠죠. 자, 그럼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 라인을 봅시다. 라포르테 있어요. 후뱅 디아스 있습니다. 아케 있고요. 스톤스 있고 그 다음에 아칸지 있죠. 근데 라포르테는 정리를 하는 수순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 자, 교통 정리를 한다 칩시다. 그럼 라포르테 빠지고요. 스톤스는 지금 보면 3-2-4-1에서 2에 쓸 것 같아. 그럼 디아스, 아케, 아칸지. 그거 있어. 맨시티는 강력한 팀이죠. 근데 잘 보면 이 팀이 스쿼드가 두터운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시티의 어떤 이거는 선입견이라고 보는데 선수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야. 근데 몇몇 포지션에서는 생각보다 스쿼드가 얇아요. 왜냐면 펩이 빅 스쿼드를 추구하는 팀은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지켜보죠. 맨시티가 스쿼드가 되게 두터운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 몇 면이 와 하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지 가만 보면 아주 두텁고 더블 트리플 스쿼드를 자랑하는 스타일의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선입견이야. 맨시티 돈이 많잖아. 펩? 그러니까 얘네 더블 스쿼드 두꺼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싹 보면 생각보다 두터운 팀은 아니다. EPL에서 제일 두터운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비해서 떨어질 건 없죠. 왜냐하면 퀄리티 하나하나가 대단하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쫙 보면 두터운 팀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센터백 라인에서도 지금 형태라면 백스리가 기본 아니야. 3-2-4-1이잖아. 근데 스톤스가 앞쪽에 가서 섰을 때 물론 뭐 유사시에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 뭐 센터백이 추가된다라고 했을 때 전혀 뭐 문제될 만한 라인은 아닙니다. 물론 뭐 또 맨유 쪽이랑 비교한다면 또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자, 맨시티에 지금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간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백스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때에 따라서 이 선수가 뭐 충분히 출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 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숫자 확보가 중요해요. 김민재 영입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스쿼드를 굴릴 수가 있겠죠. 자, 펩은 어떤 센터백을 선호하나요? 발밑이 좋아야 돼. 속도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려야 되는 팀입니다. 왜냐면 전방의 선수 숫자 확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펩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쓰죠. 공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점유할 것인가?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이 방법은 앞쪽에 전방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뒤쪽은 얇아질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순간적으로 카운터를 맞았을 때 센터백의 1대1 능력과 이 백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속도 있는 센터백은 필수적이죠. 펩의 팀에 발이 느린 센터백이 있다. 거기는 이제 완전 끝장납니다. 예를 들어 거기 맥과이어가 있다 칩시다. 여기 지금 맨시티 팬들이 있나요? 혹시 센터백 라인에 맥과이어가 있다 생각하면 어떤가요? 골 때리죠. 근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펩의 팀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죠. 발밑이 좋다거나 뭐 예를 들어 속도가 뭐 엄청난 최고의 속도는 아니야. 하지만 발밑이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펩의 팀에 있을 수 있는 센터백의 요건을 충족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김민재 선수의 뭐 상황은 나폴리랑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르지만 나폴리 김민재 다음 시즌에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뭐 안 간다는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알 수 없어. 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파치오 나폴리, 그러니까 꼬렐레 델로 스포르트 이건 인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폴리는 김민재 대체자로 이 스칼비니 있죠.
아탈란타, 조르조 스칼비니를 주시 중에 있다. 이 얘기를 뭐 미뤄봤을 때 김민재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나폴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스칼비니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한데 가스페리니 감독 아래서 성장을 좀 밀어냈고 그 다음에 이 스칼비니가 키도 커 194야. 발미도 괜찮아. 제공권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만약에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를 잘 채워넣을 수 있는 센터백이라고 나폴리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스타일의 뉴스가 나온 거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 커리어에 이 세리에 우승, 더군다나 이 나폴리의 우승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도나 이후에 지금 리그에서 나폴리는 우승이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간 시즌 이적을 하자마자 그 시즌에 주축 센터백으로 그것도 수비의 본고장에서 스쿠데토를 딴다? 여전히 어마어마하죠. 네.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승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미 그 영상을 올려드렸고 지금 그래서 뭐 이 나폴리랑 그 살레르니타나 그다음에 인테르 라치오 경기 요게 만약에 시간대에 따라서 두 경기 동시에 열릴 수 있도록 날짜 조정을 지금 그 나폴리 쪽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12시 반에 요거를 지금 당국에 요청을 했다 그러고 이거 1호선 시간 연장도 그러니까 만약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 그거 있잖아요. 저는 선수를 평가할 때 이거 자주 얘기하는 부분인데 선수 평가할 때 개인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선수의 팀의 어떤 이 상황 그리고 팀 커리어는 본인이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를 평가하는데 이 팀에서 어떤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냐가 계속 앞서 나가게 되면 운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생기게 돼. 그래서 개인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생활이 10년에서 15년이라고 봤을 때 팀 커리어는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작용을 합니다. 비슷한 개인 커리어를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서 팀 커리어가 개입될 때가 있잖아.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보여주는 팀 커리어는 아무래도 아쉬운 게 있죠. 또 반대로 보면 이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00년대 황금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퍼포먼스와 팀의 퍼포먼스가 같이 어우러져서 또 우승 커리어가 있는 거고. 근데 김민재가 나폴리에 가서 우승 커리어를 쌓는 거는 약간 또 의미가 다른 것이 나폴리는 그럼 밥 먹듯이 우승을 하는 팀이었나요? 그건 아니잖아. 사실 그때 맨유는 우승을 하는 게 이상한 팀이 아니야. 아니 오히려 우승을 못하면 아유 저거 퍼거슨 감독 옛날에 경질설 나왔을 때 기억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2000년대 초중반에 있었어. 왜 그런 줄 알아? 3위 했다고. 3위 했다고 경질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 팀이야. 근데 나폴리는 우승을 자주 하는 팀이 아니에요. 80년대 우승했던 팀이야. 근데 김민재가 갔어. 근데 김민재가 갔는데 거기서 그냥 뭐 스쿼드 자원이 아니라 주축 멤버라고 얘기하잖아. 수비 김민재, 중앙 쪽에 뭐 로버트카, 그 다음에 흐비차, 오시멘 이 코어 라인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간 다음에 우승을 이끌었다? 그것도 압도적인 승점 차로?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팀 커리어 우승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우승 캐리 멤버. 이게 진짜 김민재는 대단한 어떤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전북 현대에 있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유럽 무대로 옮긴 다음에 터키 리그에 갔었잖아요. 근데 터키 리그에서 빅리그로 오자마자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는 거는 이건 난 여러 가지가 담았다고 생각해. 저는 우승이라는 게 이런 빅리그 레벨의 우승은 모든 사람이 저는 항상 그 운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승 운대가 맞아야 돼요. 이 운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봐봐 본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주변 선수들이 안 따라주면 그게 팀의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근데 또 봐 팀이 개잘해. 팀이 개잘하는데 딱 둘러보니까 그냥 잘하는 그냥 우리는 우리 한 9 정도로 잘하는데 딴 팀들이 막 그냥 돈 때려받고 그래가지고 막 무슨 뭐 역대급 스쿼드를 다 자랑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또 그거대로 운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런 큰 대회 우승하는 건 본인의 실력, 팀의 실력, 주변의 상황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들어가야 우승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진짜 아다리가 딱딱 흔히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다리 아니야.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지단 같은 사람한테 사주팔자가 챔피언인 사람이다. 그런 거 좀 타고나는 거 있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그 주변에 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력도 있다 막 이런 거보다 운 좋은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40년 살다 보니까 물론 저보다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이게 뭐가 척척 붙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조금만 보다 보면 느껴질 거야. 진짜 아주 대단한 인성,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운 안 맞죠? 그러면 그냥 인생 꼬여. 운 좋은 거 진짜 딱 봐. 주변에 쓱 봐봐. 주변에 쓱 봤는데 이상하게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주변에 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워낙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맨체스터 시티 이 펩 가르디올라 팀과도 연결이 됐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